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 4월 28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뉴욕 증시는요.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3대 지수가 2%대 이상씩 상승을 하다가 장 후반에 접어들면서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고 종가 기준으로 다우지수만 겨우 0.17% 상승세를 유지했고 나스닥과 S&P 500은 하락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코로나19 치료제 기대감과 4차 부양책 시행에 대한 기대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1%대씩 상승했고요. 주말을 보낸 다음에 4월 27일 월요일 뉴욕 증시는 각 주, 각 도시, 각 나라들이 다시 경제 재개를 위한 꿈틀거림에 대한 어떠한 기대로 상승, 그리고 그 기대에다가 중앙은행의 강력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까지 섞여서 뉴욕 증시는 1%대씩 상승했습니다. 제가 왜 지금 지난주 목요일 뉴욕 증시부터 다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고 있냐면 제가 4월 27일 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봤더니요. 다우지수는 3일 연속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수치만 놓고 봤을 때 아무리 오줌만큼이라지만 0.17%라도 상승을 했으니까 상승한 건 맞죠. 그런데 저는요. 경제는, 돈은, 주식은 흐름입니다. 따라서 지난주 목요일 뉴욕 증시가 다우지수가 상승 마감했어. 이것만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2%대 이상씩 상승을 했었는데 뭐 때문에 상승폭을 반납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 그리고 금요일 날은 뭐 때문에 다시 상승을 했고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께서 다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4월 27일 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검색하다 보면 우리나라 언론 보도에서 어떤 식의 마감 시황을 정리했냐면요. 4월 27일 월요일 뉴욕 증시는 경제 재개 상황과 중앙은행 부양책으로 상승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쭉 씁니다. 그리고 밑에 아랫부분에 저 뒤에 근데 이날 국제유가 하락했어. 그리고 경제지표 부진했어. 이렇게 뒤에다 밀어 넣습니다. 우리가 왜 어떤 공부를 할 때 참고서를 보면 앞부분만 시커멓지 않습니까? 뒷부분 깨끗하잖아요. 또한 어떤 책을 읽을 때도 앞에는 되게 집중적으로 보다가 뒤에는 그렇게 집중적으로 보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시는 분들이, 저자분들이 나 책을 내볼까? 라고 이제 계획을 짜면 중요한 포인트 얘기들을 그러니까 구독자를 유혹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앞부분에다가 다 때려 넣는다고 합니다. 마치 그것처럼 4월 27일 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보면 정말 좋은 일들만 가득할 것 같아요. 분명히 뒤에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는 부진했고 국제 유가 하락도 걱정되기는 하는데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다방 미쓰리는 다 체크할 겁니다. 자, 우선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를 먼저 보면은요. 댈러스 연방은행에서 발표하는 4월달 기업 활동 지수가 3월달에는 마이너스 70이었는데 4월달에는 마이너스 73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댈러스 연방은행에서 이 지표를 만들어서 발표하기 시작한 이후에 사상 최저치라고 합니다. 4월 27일 월요일 뉴욕 증시를 상승시켰던 가장 첫 번째 호재가 뭐였습니까? 바로 경제 재개였습니다. 뉴욕주에서 코오모 주지사가 5월 15일부터 건설업과 제조업 일부 재개하겠다. 그러나 호텔이라든가 고객과 이렇게 마주치는 그런 업종들은 아직은 아니다. 그리고 코오모 주지사도 이렇게 건설업과 제조업을 일부 재개하겠다고 밝히는 이유는 뉴욕주의 사망자 수가 400명대 아래로 내려왔고요.
27일 기준으로는 전일 대비 32명이 감소해서 337명의 사망자 수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막 600명씩 죽어나갔는데 거의 지금 50% 정도 줄어든 거죠. 고무적이나 여전히 300명대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금 뉴욕주는 하루에 몇백 명씩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그게 여전히 뭐예요? ING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못 버티는 거죠. 뭐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갇혀 있으니까 답답하고 공장을 돌리지 못하니 손실이 커지고 있고 장사를 못하는데 임대료는 나가야 되니까 죽을 것 같고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주 알라메다 카운티에 공장이 있는데요. 직원들에게 4월 29일 날 전기차 조립 공장 재가동하겠다라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샌프란시스코 베이 일대는 5월 3일까지 자택 대기령이 내려진 상태인데 제가 지금 이 방송을 녹음하기 직전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남자친구랑 통화를 했는데요. 뭐 한국은 좀 뭐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그래 뭐 내가 이렇게 나가봐도 사람들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뭐 식당 같은데 사람들도 많아졌고 그래 뭐 그런 얘기를 했더니 남자친구가 여기는 5월 30일까지 연장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택근무령이 5월 30일까지 연장됐대요. 답답해서 미치겠대요. 그런데 테슬라는 손실 때문에 못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4월 29일 날 우리 조립공장 재가동하겠다라고 밝혔으나 이 알라메다 카운티 공보 담당자는 뭔 소리야 좀 지켜봐야 돼 이렇게 달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텍사스, 조지아 이런 일부 주들이 부분적으로 지금 경제 재개를 시작했죠. 남자친구와 저와 둘이 통화하면서 걱정한 내용이 뭐냐면 한국은 잘 모르겠는데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하는 짓을 보니 코로나가 다시 확산될 것 같아서 걱정이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물론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도 이탈리아나 스페인 이렇게 유럽 일부 국가들도 봉쇄 완화 움직임이 가동되고 있고요. 코로나19 때문에 꽉 얽혀 있었던, 꽉 붙잡혀 있었던, 꽉 묶여 있었던 손발이 이제 해제돼서 경제가 가동되면 이제 경제가 좋아지겠지.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냥 가만히 공장만 가동하는 게 아니라 돈을 계속 쏟아 부으니까 분명히 V자 반등이 올 거야라는 그런 기대를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부양책 같은 경우는 지난번 미국이 금요일에 4,840억 달러 4차 부양책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4차 부양책 가지고 될까요? 또 해야겠죠? 미국 의회에서 5차 법안 마련 채비를 준비 중이다라고 합니다. 미국 의회는요, 5월 4일 날 정상적으로 다시 가동이 된다고 합니다. 미국은 현재까지 4차 부양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1차, 2차, 3차는 너무 급한 나머지 물론 민주당에서 딴지도 걸고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되게 빠른 속도로 통과가 됐습니다. 특히 3차 부양책 같은 경우는 엄청난 규모, 2조 2천억 달러의 엄청난 그 부양책이 의회를 통과하는데 매우 쉽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4차 부양책부터는 조금 민주당과 공화당이 조금 이견이 부각되고 있어요. 4차 부양책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도로 만들겠다, 건물 짓겠다 이런 인프라의 예산들이 이제 부양책으로 사용되면서 민주당에서는 뭐 코로나19에 대해서 뭐 써야 된다. 그런 이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똥줄 탄 미국은 의회 통과를 시켜서 돈을 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5차 부양책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5차 부양책부터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조금 그 이견차가 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뭐가 문제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힘들어요. 미국 주지사들은 현재 지금 민주당 쪽에서 대부분 주지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주지사 연합이 미국 주 정부에게 지원을 요청한 금액이 5천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대부분 민주당이 형편없이 관리하고 운영하는 주와 도시를 우리가 구해야 되니?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5차 부양책부터는 민주당과 공화당, 트럼프와 민주당이 신경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신경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된 이유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몰렸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전일 일본은행에서 당분간 상한 없이 국채를 매입하겠다. 사채와 기업 어음도 대폭 확대해서 매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FOMC 4월달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일 날 ECB 통화정책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그리고 부양책이 나오는 상태에서 연준에서 또 무언가를 내놓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얼마 전에 정크펀드까지 다 사들이겠다고 했으니까 추가적인 어떤 부양책은 나오지 않겠으나 그래도 우리 연준이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뭐든지 다 할 거다. 혹은 이러한 그 부양책으로 이제 미국은 좋아질 거다. 이런 비스무리한 얘기를 하겠죠. ECB도 어쩌면 또 유럽연합, 유로존의 어떠한 그 경기 회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하겠다. 뭐 이런 비스무리한 얘기만 나와도 그래, 부양책이 계속 나올 거야. 그리고 이러한 부양책은 언젠간이 아니죠. 뭐 당장 조만간 V자 반등을 만들어낼 거야. 이런 희망을 심어줄 수 있죠. 거기에다가 이번 주에 또 예정되어 있는 일정들을 보면 지난주에 뉴욕 증시를 목요일 날 2%대씩 상승했던 뉴욕 증시의 상승폭을 모두 반납시켰던 내용이 뭡니까? 바로 길리어드의 신약 개발이죠. 효과가 있네 없네. 이거 갑론을박하다가 다시 금요일 날 좀 기다려봐. 이렇게 기대를 갖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기대감은 이제 다가오는 30일 길리어드가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실험 결과를 발표합니다. 지난 4월 16일 날 길리어드가 저기 우리 길리어드에서 개발하고 있는 신약이 말이지 중증 환자 113명을 포함해서 125명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했던 이 말이야. 6일차에 대부분 회복이 됐다? 물론 2명이 죽었지만 말이지. 그래서 사람들이 우와 6일 만에 좋아졌어? 이거 대박 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길리어드에서 겸손 모드로 임하면서 아이 기다려봐. 4월달 안에 발표할게. 자, 그렇게 해서 4월 16일 날 뉴욕 증시가 상승했었는데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중국에서 뭐 실험을 했더니 어쩌니 했던 거죠. 그러자 또 길리어드에서 아니야. 좀 기다려봐. 발표할게. 그래서 30일 날 길리어드는 실적 발표와 함께 컨퍼런스 콜을 개최해서 이 신약에 대한 임상실험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있어요. 자, 뭐가 있냐면 이 뉴욕주의 한 병원에서 지금 코로나19 치료제가 연구 중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위장약인 펩시드입니다. 펩시드. 이 펩시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처방전 없이 그냥 이렇게 살 수 있는 약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 약을 먹으면 낫는 게 아니라 이 위장약 펩시드의 활성 화합물인 페모티딘을
연구했더니 이 페모티딘을 정맥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환자한테 실험을 했더니 환자가 좀 상태가 좋아진 것 같다. 사망률이 좀 낮아진 것 같다. 이러한 지금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펩시드 성분을 지금 이 연구하고 있는 박사는 중국에서 코로나19를 연구한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박사님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죠. 지금 증시는 지금이 아니라 증시는 항상 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제가 이런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증권사 직원이면, 그리고 옛날에 증권사 직원이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증권사 직원이었을 때, 그리고 만약에 증권사 직원이라면 지금 현재도 어떤 고객이 한 5억을 들고 와요. 그래서 주식을 하겠대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지금 들어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랬을 때 그분이 그래요? 그럼 뭐 다시 은행에다 갖다 넣죠 뭐. 그러면은 그렇게 그분을 보내실 수 있습니까? 영업사원이?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해드리는 줄 알죠? 아시죠? 금융업에서, 특히 증권업에서 증시가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 망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돈이 모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시황이 안 좋아도 고객이 돈을 가지고 오면 다른 증권사에 뺏길까봐, 은행에다 돈 넣을까봐, 내 실적 안 좋아질까봐, 종목으로 승부 겁시다 해서 붙잡아야죠. 딱 그런 어떠한 사람들끼리 다 합쳐서 본다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이 오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더 많겠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주식시장이 오르기를 바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오르기를 바란다고 주식이 진짜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자, 만약에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부양책, 그리고 신약 개발. 그런데 만약에 시나리오를 하나 제가 제시해드리면 30일 날 길리어드에서 실험을 발표했는데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기대치를 미치지 못한다면, 그래서 만약에 실망감이 나올 수 있다면, 그러면 제가 만약에 시장을 띄우려고 하는 어떠한 상황이라면, 야야야, 길리어드만 있냐? 지금 또 펩시드도 지금 연구 중이야. 펩시드가 아니더라도 다른 것도 또 기대할 수 있어. 그게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할 수 있어.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지금 치료제라든가 백신 나오는 거 별로 반가워하지 않겠죠. 그러나 최후의 수단으로 지금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무슨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가 아직까지 좀 뭔가 성과가 나오기 어렵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해서 주식을 팔아서 주가가 빠지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하다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어. 이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 이 기대 놓지 마. 이러지 않을까요? 자, 여하튼 이번 주에 길리어드 치료제 시험 결과 발표될 거고요. 그리고 4월 27일 뉴욕 증시에서 노출되지 않았으나 지금 위장약인 펩시드도 또 미국에서 이렇게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사실 얘네뿐입니까? 지금 전 세계가 연구 중이잖아요. 그런데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서는 마치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만 코로나19 치료제 개발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꼭 외계인이 지구를 침범하면 백악관 위에 가서 우주선 띄우잖아요. 꼭 지구는 미국이 구하잖아요. 뭐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독일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치료제와 백신 개발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미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들의 어떤 치료제 개발과 백신 개발은 이 바이오 제약 개발은 쉽지가 않다라는 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2부에서 국제 유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거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경제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면서 오늘 방송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